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차를 구입했는데 하부 언더 코팅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렛츠고! 먼저 언더 코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언더 코팅은 차량 하부의 부식 지연과 하체 보호,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소음 감소, 우리가 MVH라고도 하는데 방청제를 도포해서 이런 소음 감소까지도 해주는 것을 하부 언더 코팅이라고 합니다. 언더코팅은 왜 필요한가요? 제조사가 기본 방청 등을 해서 신차를 발매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차량의 부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기후입니다.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기온이고 또 장마를 동반합니다. 겨울은 눈이 자주 내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하부의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설제 염화칼슘을 전국에 살포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전국 어디든지 2시간이면 바다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면 바다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변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차량은 염분이 포함된 해풍과 도로의 해수에 의해서 차량의 부식이 다른 지역 차량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차량의 바닥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충격이나 타이어에 의해서 비산돼서 하부에 충격을 미세한 돌들이 주게 되는데, 하부 방청 도막의 손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가혹 조건으로부터 차량의 부식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작업이 바로 언더코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덤으로 언더코팅은 시공 부위가 마치 제주도의 현무암처럼 부피감이 있으면서 울퉁불퉁하게 시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이제 계란판처럼 하부의 소음도 일정 부분 감소해주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체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언더코팅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네, 차량의 실신 주요 재료 철과 강인데요. 이것을 산화로부터 부식 지연시키는 방법은 응극화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배나 주유소 탱크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철보다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이나 아연 등의 금속으로 연결하거나 코팅을 해서 이렇게 응극화 보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니켈 등의 철과 니켈 등을 혼합해서 탄소 함량을 떨어뜨려서 부식에 강한 합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무게를 증가시키고, 차량의 무게가 증가되니까 연비가 저하되고, 또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일반 고객들이 애프터마켓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청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언더코팅인데요. 언더코팅은 보호하고자 하는 금속 표면에 이제 페인트 등의 도료를 도포해서 수분과 산소로부터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언더코팅이 아무래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간편하고 비용 대비 효용성도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널리 좀 이용되고 있는 편이죠. 언더코팅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언더코팅 용제는 아스팔트, 실리콘, PVC, 합성수지, 폼 타입 등의 다양한 소재의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더코팅 용제는 차량 바닥에 시공하는 만큼 중요한 요소는 미적인 요소, 외장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적 요소보다는 점착성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도 균열이 쉽게 가지 않아야 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니까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가격이 저렴해야 넓은 부위를 꼼꼼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맞는 재료가 언더코팅 재료로 가장 부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석유 정제 과정 끝에 나오는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는 우리 도로를 이제 도색할 때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언더코팅 주 재료도 사용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점착성을 증대해주는 프라이머, 첨가물 등을 혼합해서 언더코팅 용제를 만들게 됩니다. 언더코팅의 용제로는 수성과 유성이 많이 쓰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성과 유성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더코팅입니다. 수용성 페인트처럼 친수성을 물이랑 친한 특징을 가진 재료입니다. 유성에 비해서 인체에 덜 해롭다고 알려져 있고요. 시공 후에 냄새가 독하지 않고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시공을 의뢰하는 차주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시공하시는 분들 또한 프로말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적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점착성이나 내구성은 유성에 비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시공 후에 시공 부위가 충분히 마를 때까지 출고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수성이 가진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작업자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을 시공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시공 단가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성 같은 경우에는, 유성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는 속건성입니다. 라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구성 자체는 수성에 비해 좋습니다. 점착성이 좋아서 프라이머 등의 전처리 과정 없이, 접착제 같은 전처리 과정 없이 한 번에 원터치로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리고 친수성이 없어서 시공한 다음에 바로 비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도 바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유성이 갖고 있는 단점은 냄새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공했을 때 냄새가 좀 심해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조금 과민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차증후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성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유성과 수성 언더코팅은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재료상의 가격 차이는 별로 나지 않거든요. 우리 페인트도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는 것처럼요. 근데 시공 방식에 의한 차이로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고 이래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어느 재료가 더 비싸고 좋은 거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수성과 유성의 장점을 혼합한 실리콘, 그리고 합성수지, 뭐 폼타입도 있고요. 투명 언더코팅 같은 신소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성과 수성의 단점을 잘 혼합했다고 그러죠. 단점과 장점을 잘 보완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이 제일 단점이죠.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비싼 시공비를 좀 받고 있고요. 또 용제가 비싼 만큼 또 충분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도포할 양을 도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소재가 갖고 있는 단점이고요. 공산품은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공하는 수요가 적다 보면은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언더코팅은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나요? 네,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공 부위에 마스킹 테이핑을 실시를 합니다. 시공 부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묻으면 안 되는 부위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감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하부의 부품들을 탈거합니다. 바퀴를 띄기도 하고요. 이제 하부에 언더 커버가 있으면 커버를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플러를 탈거하기도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공자에 따라서 탈거를 하거나 이제 마스킹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에어 컴프레셔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부 이제 좀 영세한 곳에서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에어로졸 방식으로 해서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역순으로 조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언더코팅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시공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공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탈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머플러 띄느냐, 바퀴를 띄었다가 재조립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 재료비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재료에 의한 그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언더코팅도 브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썬팅 브랜드들에서도 언더코팅 시공제를 이렇게 출시하고 있는데, 브랜드에 의한 이런 로열티들 때문에도 시공 가격은 차이가 있게 되고, 특별히 뭐 얼마부터 얼마 사이가 저렴하다라고 저렴한 거고 얼마부터 얼마 사이가 비싼 거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언더코팅은 완성차 제조사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지 않는 건가요? 네, 플랫폼이 개선됨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에서 해주는 방청의 수준 또한 계속해서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연 강판의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주요 부위의 언더코팅이나 이너왁스 등을 이용해서 또 그리고 합금 등을 이용해서 완성차 업체는 방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하부의 언더커버라든지 언더코팅, 방청의 수준이 차량별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아의 K3와 K9의 방청 수준이 동일하다라고는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더코팅의 방청 수준은 각 차종별,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는 무게, 작업 공정의 단순화 또는 원가 이런 부분들이 이유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방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2015년에 나왔던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06년까지는 유럽 북미 수출차에는 아연 도금 강판을 70% 이상 사용했다고 하는데 내일 수용 차량, 그러니까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량이죠. 이 차량들은 100% 일반 강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대당 한 대당 5만 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대다수는 판매 지역별 방청 기준을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연 강판을 70% 이상 의무 사용을 해야 하는 방청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미방청 지역으로 분류한 완성차 업체도 꽤나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차체 보증 기간을 7년 정도 두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2년까지도 두고 있는데 한국 차량들은 대부분 3년에 6만 킬로 정도를 차체 보증 AS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투싼 1세대 차량이 하체 부식으로 인해서 리콜을 받았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현대차 관계자된 분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중형차 이상의 차량에서는 일정 부분 이상의 강판과 방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판하는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은 중형차 이상에서는 그만큼 방청이 잘 된다는 얘기니까 역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소형차에서는 방청이 좀 잘 안 됐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충분히 언더코팅이 되어 있어서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사의 방청 수준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뭐 서로 이렇게 갑을논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코팅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저는 언더코팅을 만약에 시공해야 된다면 제조사에서 해준 최초에 적용시켜준 아연 강판이나 아니면은 이런 하부 언더코팅, 이너와스 도장 같은 것들이 손상되기 이전에 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입혀주는 것이 기존에 이제 제조사에서 해줬던 것까지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신차일 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녹이 발생하면은 한번 발생하면 바이러스처럼 광범위하게 전파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더코팅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위가 있을까요? 차량의 열 분산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 방열판이라든지 또 머플러 주변 이런 것에는 이제 열을 방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보기 좋으라고 언더코팅을 해놓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산화 속도를 오히려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이제 열로 인한 데미지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물성이 바뀌는 거죠. 지속적으로 열을 받으면. 그래서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 시에 뭐 충격을 흡수해주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체가 가능하죠. 나중에 산화가 되면은 그냥 머플러만 떼어서 교체하면 됩니다. 근데 언더코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의 셰시 같은 거는 쉽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더코팅을 셰시나 이런 것을 보호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차량 동호회를 중심으로 센서나
전기 계통 부분에 언더코팅제가 분사되면 차량 센서 부분에 오작동 우려가 있고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공을 하신다면 언더코팅 시공 업체에게 주요 센서 부위랑 전기 계통 부위에 마스킹 커버링을 요청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언더코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영상 재미있으신가요? 2부에서 계속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2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